안녕, 이하레듀 논술 선생님이에요. 오늘은 18강 우리 교재 노인과 바다 68쪽 첫째 줄부터 72쪽 여섯째 줄까지예요. 오늘도 우리 친구들은 교재를 귀로 그리고 눈으로 총 2번 읽었을 거예요. 그렇죠? 그럼 어떤 내용이었는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요약해 볼까요?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내용을 2~3줄 정도의 글로 요약해 보세요. 오늘 본문을 선생님은 이렇게 요약했어요. 커다란 물고기와의 싸움이 하루를 넘겨 둘째 날까지 이어진 가운데 또 다른 물고기가 미끼를 무는 일이 일어나자 낚싯줄을 끊어내고는 커다란 물고기에 집중하며 상황에 대처하는 노인. 여기서 끊어낸 낚싯줄은 또 다른 물고기가 문 낚싯줄을 말하는 거죠. 여러분은 어떻게 요약했나요? 선생님 요약문을 여러분이 요약한 문장 밑에 옮겨 적고 함께 비교해 보세요. 내용이 다르면 다른 대로, 비슷하면 비슷한 대로 배울 게 있고, 심지어 여러분의 요약문이 더 좋을지라도 선생님이 쓴 단어나 문장 구성이 여러분 것과 다른 경우 그 다른 점 역시 여러분의 표현력을 확장하고 쓰기 실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거예요. 그러니까 그냥 빨리 옮겨 적고 보는 둥 마는 둥 휙 지나치지 말고 두 문장을 함께 잘 비교하면서 내용이 비슷하다면 어휘나 문장 구조는 어떻게 같고 다른지, 내용이 다르다면 내가 생각하는 요점과 선생님의 요점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살펴보세요. 그렇게 세밀하게 비교하면서 선생님 것도 여러분 것으로 만드세요. 알았죠? 먼저 능숙하다. 능숙하다는 능하고 익숙하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예요. 여기서 능하다는 말은 어떤 일 따위에 뛰어나다라는 뜻이에요. 다음은 한기. 한기는 추운 기운이라는 뜻이죠. 그리고 기색. 기색은 마음의 작용으로
얼굴에 드러나는 빛, 그리고 어떠한 행동이나 현상 따위가 일어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하여주는 눈치나 낌새라는 뜻이에요. 마지막으로 완만하다. 완만하다는 경사가 급하지 않다. 그리고 일 따위의 되어가는 속도가 늦다. 라는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. 오늘의 문장 교정, 오늘은 어떤 문장일까요? 화면 속 문장을 공책에 잘 옮겨 쓰고 바꿔 쓸 만한 단어 혹은 구조를 생각하면서 문장을 잘 교정해 보세요. 내가 줄을 약간이라도 당기면 그게 놈을 자극해서 어쩌면 놈이 바로 솟구쳐 오를지도 몰라. 오늘 첫 번째 교정 문장이에요. 교정해야 할 문장이에요. 우선 여기서 말하는 놈은 커다란 물고기를 뜻하죠? 여기 놈이 두 번 들어가는데 커다란 물고기를 뜻해요. 따라서 대상을 구체적으로 쓰기 위해 놈이라는 단어 두 개를 모두 물고기로 바꾸는 것도 괜찮아요. 얘도 물고기, 얘도 물고기. 다만 이제 그렇게 되면 글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긴 하죠. 하지만 대상을 구체적으로 쓰기 위해서 물고기라고 쓰는 건 괜찮다. 그리고 약간이라도 이거는 뭐 약간만 또는 조금만 또는 뭐 조금이라도, 여기에 조금이라도 로 고치고, 당기면은 뭐 당겨도 로 해도 되겠죠. 그리고 여기 그게, 여기서는 이렇게 바꾼다면 얘를 빼고 이거 물고기로 바꿨으니까 여기서는 뭐 저 물고기, 그리고 이 자극해서는 자극해서도 되지만 이제 그게를 빼면 그 자극 때문에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이렇게 또 바꾸면 노미는 빼도 좋죠.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빼도 좋죠. 그럼 이렇게 바꾼 걸 한번 문장으로 만들어 볼까요? 그러니까 내가 줄을 조금만 당겨도 저 물고기는, 그러니까 물고기는이 되겠죠? 저 물고기는 그 자극 때문에 어쩌면 바로 솟구쳐 오를지도 몰라. 이렇게 바꿔볼 수 있죠. 그러니까 내가 줄을
뭐 조금만 당겨도 또는 약간만 당겨도 저 물고기는 그 자극 때문에 어쩌면 바로 솟구쳐 오를지도 몰라. 이렇게 문장을 고쳐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조금만, 약간만, 조금이라도 이렇게 한 번씩 또 달리 이제 구성을 해서 또 읽어보면 어떤 게 더 좋을지 선택해 볼 수 있겠죠. 원래 문장과 선생님이 교정한 이 문장을 한번 비교해보고 어떤 문장이 더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. 여러분이 고친 문장과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. 그럼 다음 문장. 이번 두 번째 문장도 화면 속 문장을 공책에 잘 옮겨 쓰고 적절한 시간 안에 같은 뜻의 다른 문장으로 바꿔보세요. 오늘은 해를 마주 볼 필요가 없겠어. 이 문장이에요. 잘 고쳐봤나요? 먼저 문장을 제대로 교정하려면 그 문장의 의미를 잘 아는 게 도움이 돼요. 물론 그 문장만 있어도 유사한 단어를 활용해서 다르게 바꿨을 수는 있지만 맥락상 그 내용을 잘 알면 더 잘, 그리고 더 제대로 교정할 수가 있죠. 이 문장은 문장만 보고 고칠 수도 있지만 왜 마주 볼 필요가 없는지를 안다면 더 정확한 교정을 할 수 있을 거예요. 본문을 보면 알 텐데 71쪽이죠. 다섯째 줄 뭐라고 쓰여 있나요? 네, 맞아요. 물고기가 북쪽으로 가고 있다고 나오죠. 북쪽으로 가니까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해를 마주 볼 일은 없다는 거예요. 여러분은 본문을 두 번 읽고 수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미 그 이유를 알고 교정을 시작했을 거예요. 그렇죠? 그럼 선생님이 한번 고쳐볼게요. 먼저 해를 태양으로, 그리고 마주 볼을 정면으로 봐야 할, 필요가 없겠어는 일은 없겠어로 바꿀 수 있겠네요. 그러니까 해를 태양으로, 태양으로 한다면 태양을이 되겠죠. 그리고 마주 볼 요것을 정면으로 봐야 할, 마주 보니까 정면으로 봐야 할. 그리고 필요가 없겠어는 정면으로 봐야 할 일은 없겠어. 요거는 그대로네요. 없겠어. 이렇게 고칠 수 있겠네요. 오늘은 태양을 정면으로 봐야 할 일은 없겠어. 오늘은 해를 마주 볼 필요가 없겠어. 원래 문장과 선생님이 교정을 해본 문장. 오늘은 태양을 정면으로 봐야 할 일은 없겠어. 이 두 문장을 한번 비교해 보고요. 비교해 보고 어떤 게 더 좋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. 그리고 우리 친구들, 여러분이 교정한 문장과도 함께 비교해 보세요. 이제 문장을 고쳐보는 작업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문장을 보는 눈도 조금씩 달라졌을 거고 더 깊어지고 폭도 넓어졌을 거예요. 그러니까 비교해 보면서 이 문장이 조금 더 낫구나, 저 문장이 조금 더 낫구나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.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고 또 이런 학습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
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겠죠? 혹시 또 다른 지금 이제 선생님의 이 문장 외에 또 여러분이 고쳐서 만든 문장 외에 선생님이 이렇게 교정하는 모습을 보고 이런 그 단어들을 쓴 것을 보고 또 다른 새로운 교정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아요. 그렇게 바꿀 만한 단어, 바꿀 만한 문장이 새롭게 생각나면 계속 시도해 보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문장을 선택하는 거죠. 그렇게 글 솜씨가 좋아지는 거예요. 오늘의 수강생 교정문이에요. 간략하게 잘 고쳤어요.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글에 드러난 말투가 조금 발랄한 느낌이 있는 것도 같죠? 하지만 노인이 써도 아무 문제 없는 말투예요. 이 문장은 하나의 문장이긴 하지만 사실 이 안에는 세 문장이 있어요. 하나는 내가 줄을 약간만 당기다. 또 하나는 그게 놈을 자극하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놈이 바로 솟구쳐 오르다. 이 세 문장을 조사, 도와, 그리고 연결어미 어서가 이어주고 있죠. 그래서 주어가 세 개고 서술어도 세 개인데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이 뭐뭐 하면 뭐뭐 할 거야의 의미도 있고 또 이유와 결과, 뭐뭐 해서 뭐뭐 하다의 의미도 담겨 있어서 요 자극해 다음에 놈이 이어지는 요 과정이, 그러니까 여기서 그게 놈을 자극해 놈이 이어지는 이 문장이 약간 어색하게 느껴지긴 하죠. 자극해까지 하고 가정의 문장으로 놈을 바로 솟구쳐 오르게 할 걸 이렇게 문장을 바꾸거나 그리고 자극하고 그러면 놈은 바로 솟구쳐 오를 걸 또는 놈이 바로 솟구쳐 오를 걸 이라고 바꾸면 어색함이 해소되긴 할 거예요. 하지만 이대로도 구조상의 문제는 없어요. 여러분의 문장과는 어떻게 다른지 이 수강생 문장과 그리고 내 문장, 그러니까 자신의 문장, 우리 친구 여러분의 문장을 함께 잘 비교해 보세요. 그럼 오늘 문장 교정 학습은 여기서 마칠게요. 오늘의 주목 이 문장이에요. 내가 만약 다른 낚싯줄에 신경 쓰다가 이미 잡아놓은 저 대단한 놈을 놓치기라도 한다면 어떤 놈이 저놈을 대신하겠어? 우리 교재 노인과 바다 69쪽 11째 줄부터 13째 줄에 이르는 문장이에요. 이 문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을 키워드로 표현하면 탐욕, 과유불급, 지혜예요. 여기서 과유불급은 정도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뜻인데 말하자면 넘치는 건 부족한 것과 같다. 그러니까 부족해도 안 되지만 넘치는 것도 좋은 건 아니라는 의미예요. 물론 대상이 뭐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죠. 실제 다다익선, 즉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다는 말도 있으니까요. 그럼 여러분들은 이 키워드들을 활용해 짧은 글을 지어보세요. 이번에도 역시 키워드들을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도 되고 주목 이 문장처럼 이 단어들이 키워드가 될 만한 문장 또는 짧은 이야기를 새롭게 지어도 돼요. 주목 이 문장이나 이 키워드들에서 느낄 수 있는 내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거니까 생각나는 대로 글을 쓰고 이어지는 선생님의 설명과 비교해 보세요.
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들 하죠. 가능하기만 하다면 세상 모든 것을 가지려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. 어떤 드라마에서 본 장면인데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해요. 인간은 탐욕을 못 이겨요. 탐욕을 이기는 건 더 큰 탐욕뿐이죠. 여러분은 아직은 어려서 이 말이 가슴에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선생님은 맞는 말 같다 라고 어느 정도는 동의할 수 있는 말이긴 해요. 모두가 그런 건 당연히 아니지만 그만큼 사람은 본성적으로 욕심을 품고 있어요. 물론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자기 것을 챙기는 것만 아니라면 욕심도 어느 정도는 필요할지 몰라요. 그러니까 개인의 발전을 도모하고 그 성취가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 말이죠. 그러나 필요 이상의 욕심을 부리는 건 피하는 게 좋아요. 내용을 보면 커다란 물고기를 잡고 있는 중에 또 다른 낚싯줄에 신호가 온 거잖아요. 줄이 막 풀려나가고 있었죠. 만약에 노인이 아니라 욕심이 좀 있는 사람이라면, 아니, 욕심이 없더라도 80일이 넘게 물고기를 못 잡고 있던 사람이라면 아마도 누구나 그 물고기도 잡고 싶었을 거예요. 하지만 노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. 물론 지금 잡고 있는 물고기가 그 무엇보다 대단한 놈이기 때문인 것도 있었죠. 어떻게 보면 욕심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욕심을 부렸다가 더 큰 손해를 입을까봐 그랬던 건데, 그건 역시 생각해보면 지혜인 거죠. 욕심 때문에 다 잡은 또는 잡을 수 있는 대단한 놈을 놓쳐버릴 위험을 안는 게 아니라 대단한 것 하나에 만족하면서 집중하는 게 그렇다는 말이죠. 여러분이 아마 다 읽어본 우화일 텐데 한 강아지가 뼈다귀를 물고 개울을 건너고 있었어요. 그런데 개울을 건너다가 다리 밑을 봤더니 어떤 강아지가 뼈다귀를 물고 있지 않겠어요? 강아지는 그게 물에 비친 자기라는 걸 모르고 저놈이 물고 있는 뼈다귀도 내가 뺏어야겠다고 욕심을 부리죠. 그러고 나서 입을 벌리는 순간 물고 있던 뼈다귀를 놓치고 말아요. 그렇게 강아지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는 우화인데 읽어본 친구들은 기억나죠? 노인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고 지금 집중해야 할 한 마리 물고기, 그 물고기를 잡기 위해 다른 하나를 과감히 포기했어요. 물론 모든 일에 이런 자세가 다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에요. 능력이 되고 상황도 가능하다면 두 마리를 다 잡을 수도 있겠죠. 하지만 기본적으로 욕심부터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. 말한 것처럼 그게 가능한지 아닌지를 잘 알고 욕심인지 아닌지를 잘 판단해서 결정해야 하는 거죠. 우리 친구들은 이것저것 욕심 부려서 모두 잃거나 갖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판단하고 선택해서 가장 좋고 맞는 것을 얻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. 알겠죠? 어때요? 선생님 설명과 여러분이 쓴 글 내용이 비슷한가요? 함께 비교하면서 생각의 크기를 더 깊고 넓게 확장해 보세요. 그럼 오늘 이하레듀 논술 알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.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.